출고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내 차가 300만 원 싸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테슬라 오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저도요. 저는 2달 됐는데 940만 원 손해예요. 지금 팔면 그냥 손해 확정이라 차라리 더 탈게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와중에 새로 테슬라 계약했다는 사람들도 댓글에 잔뜩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아 EV사 견적까지 받아뒀는데 테슬라 가격 인하 소식에 바로 갈아탔다고 했고요. 같은 날 같은 차를 두고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환호하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테슬라는 왜 이렇게 자꾸 예고도 없이 가격을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가격 인하라는 게 과연 소비자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테슬라 가격 인하의 경제학, 그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진실을 A부터 Z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최근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2025년 12월 31일 테슬라 코리아가 조용히 홈페이지 가격을 바꿨어요. 모델 3 퍼포먼스 AWD가 기존 6,93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무려 940만 원이 내려갔어요. 모델 Y 롱레인지도 6,314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315만 원 인하됐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은 5,299만 원에서 4,999만 원으로 300만 원 내려가면서 드디어 4천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죠. 이게 처음이냐고요? 전혀요. 2025년 4월에도 신형 모델 Y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700만 원가량 낮게 책정했고 2024년 2월에도 200만 원을 내렸어요. 테슬라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가격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해왔어요. 업계에서 시가 전기차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마치 수산시장 생선 가격처럼 오늘이 어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테슬라는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현대차든 벤츠든 신차 가격이 발표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유지되는 게 기본이에요. 딜러망을 통해 팔기 때문에 가격을 갑자기 내리면 대리점 재고가 한순간에 손해상품이 되거든요. 빌러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테슬라는 달라요. 대리점이 없어요. 오직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만 차를 팔아요. 재고를 쌓아두는 대리점이 없으니까 오늘 밤 12시에 가격표를 바꿔도 아무도 항의할 딜러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만 당황할 뿐이죠. 이걸 경제 용어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그러니까 동적 가격 책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항공권 가격이랑 비슷해요. 비행기표 사본 분들 아시죠? 같은 좌석인데 오늘 사면 15만 원이고 내일 사면 23만 원이고 출발 당일엔 8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수요와 공급, 재고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차를 전자제품처럼 파는 거죠.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 이전 모델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요. 테슬라도 그 방식을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격을 내려도 남는 장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원가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원가를 낮추는 비결, 첫 번째는 부품 공용화예요. 여러분 혹시 모델 3랑 모델 Y를 직접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는 세단이고 하나는 SUV라서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두 차의 부품을 뜯어보면 약 75%가 똑같은 부품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실적 발표에서 밝힌 수치예요. 플랫폼도 같고 파워트레인도 같고 배선도 비슷하고 실내 구성도 거의 같아요. 외관 디자인만 다른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품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확 내려가요. 치킨집을 예로 들면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이 있는데 닭이랑 튀기는 기름은 같은 거 쓰고 마지막에 소스만 다르게 바르는 거랑 비슷해요. 재료 구매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기가프레스 공법이에요.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방법인데 전통적인 방식은 수백 개의 세판 조각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용접해서 붙여요. 공장에서 수천 명이 조립 라인에 늘어서서 작업하는 그 장면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조 기계를 써서 차체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통째로 한 번에 찍어내요. 레고 블록처럼 큰 덩어리를 한 방에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부품 수가 줄어들고 공정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기존 대비 차체 제조 비용을 40% 이상 줄였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배터리 전략이에요. 2023년부터 테슬라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Y 기본 트림에 중국 CATL이 만든 LFP 배터리를 넣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쓰던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가격이 훨씬 싸요.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휘발유 대신 일반 휘발유 넣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전기차 특성상 일상주행에서는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이 배터리 덕분에 차 원가가 수백만 원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대 테슬라가 가능해진 거고요. 이게 다 원가가 뒷받침되니까 가격 인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테슬라 입장에서 읽어봤어요. 꽤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불편한 얘기거든요. 이 가격 인하가 이미 차를 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직장인 박 씨는 2025년 11월에 테슬라 모델 Y를 5,299만 원에 샀어요.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아서 실제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5천만 원 넘는 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2달 뒤 2026년 1월에 테슬라가 가격을 300만 원 내렸어요. 같은 차가 4,999만 원이 된 거예요. 박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산 차를 지금 당장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플랫폼 K카에서는 이번 가격 인하 발표 이후 모델 Y 중고 시세가 5% 이상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미 4천만 원 중반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차가 4,999만 원이니까 중고차와 신차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있는 중고차가 신차보다 사실상 비싸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추월하는 엽전 현상, 자동차 업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도 테슬라가 신차 가격을 10% 넘게 인하했을 때 그해 12월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가격이 3개월 전 대비 20.1%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중고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3.6% 내린 시점에 테슬라 중고차는 무려 28.9% 떨어졌어요. 다른 브랜드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낙폭이에요. 한마디로 테슬라 중고차는 신차 가격이 내릴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기준으로 1억 원에 가깝게 거래되던 모델 Y 퍼포먼스 중고차 가격이 6천만 원대 중반까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3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국산 중형 세단 한 대 값이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너들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출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차가 더 싸졌다. 지금 팔면 손해 확정이라 차라리 더 타겠다. 테슬랑, 그러니까 테슬라 팬덤을 뜻하는 별명이라는 소리도 견뎠는데 이건 진짜 배신이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아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새로 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내려가겠지 하는 관망 심리가 퍼지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또 내리는 거 아닌가요? 봄에 출시 예정인 모델3 롱레인지 나오면 또 가격 조정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런 글이 넘쳐나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해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본이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심리 때문이에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소비를 미루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이 더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또 소비를 미루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테슬라 한 회사의 가격 정책이 전기차 시장 전체에 이런 심리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기존 오너들 피눈물 나는 거 알면서도요. 이건 순수하게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한국 정부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주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는데 2024년 기준 이 상한선이 5,500만 원이었어요. 테슬라가 2024년 2월에 모델 Y를 5,699만 원에서 5,499만 원으로 딱 200만 원 내린 건 이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줘야 소비자가 사거든요. 이건 사실 소비자를 위한 척하는 것이지 결국 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중국산 재고 소진 전략이에요. 이번 2025년 12월 말 가격 인하에는 흥미로운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2026년 1분기 내 인도 희망자에 한해 할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이 붙었을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할인 대상 모델이 모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요. 중국산 재고를 1분기 안에 싹 비워버리고 이후에는 미국산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이 폐지되면서 테슬라가 미국 공장 차량을 더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미국산 테슬라에는 중국산에 없는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다는 차이도 있어요. 결국 싼 중국산은 빠르게 털고 프리미엄 기능이 붙는 미국산을 새로 파는 전략인 거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BYD와의 치킨 게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맥락이에요. BYD가 뭐냐면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이에요. 2025년 기준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브랜드예요. BYD의 무서운 점은 배터리부터 반도체, 차량 조립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원가 자체가 테슬라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BYD 소형 해치백 돌핀 서프가 약 3,7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같은 급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싸요. BYD가 2026년에 한국 시장에도 본격 상륙하면서 C라이언 7 같은 모델을 들고 들어왔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점유율을 빼앗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피해자인 거예요. BYD가 원가를 워낙 낮게 잡아놓으니까 테슬라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오너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테슬라의 이 전략이 먹히고는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 코리아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어 5만 5천 대를 돌파했고 BMW와 벤츠에 이어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어요. 모델 Y 주니퍼는 아예 2025년 전체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어요. 가격을 내리면 기존 오너들은 울지만 새 고객들이 몰려들면서 전체 파이는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실용적인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를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팔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당장 팔면 손해예요. 신차 가격이 내려간 직후에는 중고 시세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업계에서는 테슬라 신차 가격이 10% 내리면 중고가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고 봐요.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언제 또 가격이 내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테슬라를 선택한 순간부터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예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전자제품처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형 스마트폰이 나오면 구형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가격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 구매를 고민 중인 예비 오너분들에게는요, 지금 4천만 원대 진입한 모델 Y는 분명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가 더 내려가고요. 다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 살 차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가 할인 대상 차량은 대부분 중국 생산 차량인데 FSD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빠져 있어요. 나는 그냥 일상 출퇴근용으로만 쓸 거면 상관없는데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 하나는 구매 타이밍인데 2026년 초에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신트림 출시가 예정돼 있어요. 신모델이 나오면 기존 모델 가격이 또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으시다면 신모델 출시 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고 테슬라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 시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타이밍이에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신차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중고가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고차의 장점은 보통 신차보다 확연히 쌓여야 하는 건데 그 메리트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BMS A079라는 오류 코드가 뜨면서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50km 수준으로 급감하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거든요. 전기차에서 배터리 리스크는 잔존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 테슬라 구매 시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테슬라발 가격 인하 경쟁이 전기차 시장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짚어야 해요.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신중하게 가격을 방어하고 있어요. 테슬라와 기아가 잇따라 가격을 내리는 동안 현대차는 기존 재고 물량에만 할인을 적용하고 신차 가격은 유지했어요. 그 결과 2026년 초 중고 아이오닉 5, 6 가격은 오히려 1에서 3%가량 올랐어요. 신차 가격을 지키는 게 중고차 자산 가치도 지키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반면 테슬라와 기아는 신차 할인 경쟁을 벌이다가 중고차 시세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이 전기차 치킨 게임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안 사요. 지금 보조금 받고 사는 게 나은데도 더 기다려보자 하는 심리가 퍼져요.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소비자들 관망이 길어지면 시장 전체가 침체되거든요. 미국의 한 자동차 업계 CEO는 이런 상황을 두고 신차 할인이 당장 판매량은 올릴 수 있지만 중고차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린다면 전기차 시대 개막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결국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단순히 싸게 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조 혁신으로 원가를 낮추고 경쟁자를 견제하고 보조금 기준을 맞추고 재고를 전략적으로 소진하는 복잡한 계산이 담긴 행동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싼 가격에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기존 오너들의 피눈물, 중고차 시장의 교란, 그리고 다음엔 또 얼마나 내릴까? 라는 끝없는 불안이 함께 존재해요. 자동차는 많은 분들에게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이에요. 2천만 원짜리 국산차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5천만 원짜리 수입 전기차는 더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죠. 테슬라를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가격이 싸졌다는 사실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가격이 앞으로도 지켜질 것인지, 내가 차를 팔 시점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차를 교통수단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차를 자산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테슬라는 지금 시점에서 꽤 위험한 자산이에요. 테슬라는 알면 알수록 단순하지 않은 회사예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건 분명한데 그 혁신의 대가를 기존 오너들이 치르는 구조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좋은 선택을 하시려면 그 이면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오늘 이 내용이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